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,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생생한 가족 이야기 녹취록, 그리고 또 전문가 조언이 담긴 기사입니다. 네, 주로 이제 시댁과의 관계, 특히 그 명절 같은 행사 전후로 벌어지는 좀 복잡한 감정이나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, 이런 실제 경험담의 그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랑 또 전문가의 어떤 제안 사이에서,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대입해 볼 만한 좀 현실적인 통찰을 얻어보는 겁니다. 네, 단순히 힘들다 이걸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역학 관계라든지 대처 방식 같은 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. 그 기사에서 며느리 지옥이라는 표현을 봤는데, 와, 녹취록 사례 중 하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. 어떤 거요? 명절 당일에 친정 가려는 며느리 신발을 시어머니가 글쎄 빨아버렸다는 거예요. 친정 못 가게 하려고.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. 그쵸. 그건 진짜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며느리의 어떤 자율성 자체를 그냥 극단적으로 침해하려는 시도?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. 또 다른 분 이야기는 뭐 명절 음식 준비 뒤치다꺼리 전부 혼자 하고 심지어 식탁 귀퉁이에서 약간 시중 들듯이 밥 먹는 그런 모습들. 네, 그런 모습들은 전통이란 이름 아래서 좀 고착화된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너무 잘 보여주는 사례죠. 시부모님 병수발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도 그렇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, 사실. 근데 이 갈등 상황에서 소통하는 방식도 참 제각각이었어요. 어떤 남편은 아예 그냥 싸우고 나면 연락 딱 끊고 생활비까지 안 주는 식으로 회피하거나 약간 수동공적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. 네, 그런 회피형 남편. 또 어떤 시어머니는 막 꾀병 부리고 아니면 죄책감을 막 심어요. 심지어 며느리 유산 경험을 탓하면서까지 막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. 아들 편만 들고. 아, 그런 조종형 시어머니. 그게 참 단순히 그냥 개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나 권력관계 이런 더 깊은 문제라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.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뭐랄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. 반면에 또 며느리들의 대응 방식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더라고요. 오, 어떤 식이었나요? 남편 물건을 중고로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시노이들한테 직접 딱 제사 비용 나눠내자, 옛날에 받아간 축의금 돌려달라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. 와, 대단하네요. 네. 또 어떤 분은 그냥 이혼하겠다 선언해버리면서 상황 주도권을 딱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아버지나 고모처럼 의외의 조력자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도 있었어요. 바로 그런 지점들이 참 흥미로운데요. 왜냐면 이런 실제 경험에서 나온 대처법들은 그 경제기사에 실렸던 김미경 원장님 조언과는 상당히 좀 결이 달라 보이거든요. 맞아요. 그 기사에서는 김미경 원장님이 명절을 약간 가족 캠프처럼 생각하고 역할 분담을 해라. 네, 그리고 새 직구니까 일단 먼저 좀 적응하고 서서히 변화를 시도해라. 뭐 이런 이야기였죠. 심지어 음색 왜 이렇게 많이 해요? 이런 질문은 어머니의 사랑 표현을 부정하는 거니까 금지어다.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물론 남편 역할 중요하다고 아내 지지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요. 그렇죠. 남편 역할 강조는 당연히 있었죠. 근데 녹취록 상황들은 거의 전쟁터인데 가족 캠프라니 좀 괴리가 크죠. 시어머니가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그냥 며느리를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일 때도 애교 섞인 재란이라든지 점진적 변화가 과연 통할까요? 신발까지 숨기는데 말이에요. 네. 바로 그 지점이 현실과 어떤 이상적인 조언 사이에 큰 간극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전문가 조언을 아무래도 좀 상호 존중이나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어떤 선의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음. 그죠? 녹취록 사례들은 때로는 진짜 생존 아니면 권력 투쟁 이런 영역에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애교나 점진적 변화 이런 거보다는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. 때로는 더 단호하고 직접적인 방식이요. 결국 뭐 정답은 없다는 말로 돌아오게 되는데, 그래도 좀 더 파고들어 보면 핵심은 보이는 것 같아요. 첫째는 소통 방식이나 갈등 해결 전략이 그 상황이랑 또 관계의 본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. 맞아요.
수동 공격이 통할 때도 있고 직접 대면이 필요할 때도 있고 조력자를 찾는 게 답일 수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이죠.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시나요?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역시 남편 역할.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네, 정말 결정적입니다. 갈등의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아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줄 때, 그럴 때 비로소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그 경계 설정의 중요성인 것 같은데요. 녹취록 사례들을 보면 때로는 정말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외부 지원을 요청하거나 심지어는 관계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요. 네, 어렵죠. 그래도 여러분이라면 어떤 경계를 또 어떻게 설정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기사에서는 먼저 좀 다가가고 적응하면서 서서히 변화를 이끌어내라고 조언하지만 또 여러 실제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단호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만들기도 했거든요. 네, 참 어려운 문제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족 관계를 헤쳐나갈 때 과연 점진적인 적응이 항상 최선의 길일까? 아니면 때로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, 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일 수도 있지 않을까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